이번 시간에는 우리 실전 모의고사 2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이요. 문제 1번 보니까 이제 DB 구축하고 총 30점이 배점이 되어 있죠. 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총 3문제가 있습니다. 이 3문제 이제 우리 XX를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학생들의 과외 내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했다.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서 학생 테이블을 이제 완성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일단 학생 테이블이 지금 여기 있죠. 자, 이 테이블을 더블 클릭해 보니까 지금처럼 이런 이제 데이터들이 쭉쭉 들어 있습니다. 자,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 풀어라 고죠. 자, 일단은 우리가 디자인 보기 먼저 들어가자고요. 자, 디자인 보기 들어갔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이요. 동그라미 1번 보니까 학생 아이디라는 그 필드를 기본키로 설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학생 아이디라는 이 필드를 먼저 선택해주고 이 위에서 우리가 기본키 요거 이제 선택해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우리가 기본키를 선택해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열쇠 모양이 붙었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보니까 연락처라는 그 필드가 있대요. 연락처라는 필드가 지금 이곳에 있죠. 이거는 이제 필드 이름을 변경하지 않고 핸드폰으로 표시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지금 우리가 이 테이블을 우리가 실행을 시켜 보게 되면 일단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죠. 예 눌러주고요. 실행을 시켜서 보게 되면 지금 여기에 연락처하고 그렇게 이제 나오거든요. 이 제목을 이제 핸드폰으로 표시하라고 그렇게 나온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가 디자인 보기 먼저 들어가고요. 연락처라는 필드 요거 찍어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연락처라는 걸 지우고 핸드폰으로 그렇게 입력하는 게 아니라 얘는 이제 필드명을 변경하지 말라 그랬죠. 필드 이름을 변경하지 말고 핸드폰으로 표시되게 하래요. 그때는 이제 우리가 캡션에다가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해서 캡션에 가서 여기다 이제 핸드폰 하고 우리가 이렇게만 이제 입력만 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시켰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예 눌러주고요. 예를 눌렀더니 핸드폰으로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지금처럼 필드 이름을 변경하지 않고 제목을 바꿀 때는 어디서 입력한다? 우리가 캡션에서 입력한다. 요거 이제 잘 기억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니까 집 주소라는 그 필드가 있대요. 집 주소라는 필드가 바로 밑에 있네요. 여기 집 주소라는 필드가 여기 있는데 여기에 IMD 모드를 한글로 설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집 주소 선택하고 IMU 모드하고 아래쪽에 있죠. 여기서 지금 영숫자 반자로 돼 있는데 요거를 이제 선택해서 우리가 이제 한글로 변경만 시켜주면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보니까 성별이라는 필드가 있대요. 성별 필드가 지금 이곳에 있죠. 자, 이거를 남자 또는 여자만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입력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만약에 남자, 여자 이거 말고 다른 값이 입력이 되면 남자 또는 여자만 입력이라고 메시지를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하라고 나왔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유효성 검사 규칙이랑 유효성 검사 텍스트 요거 이제 설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유효성 검사 규칙에 들어가서 둘 중에 이제 하나만 입력되게 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쌍따옴표 묶어서 남자라고 써주고 중간에 이제 오와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자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면 돼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 아니면 이거를 오와 말고 인으로 써도 됩니다. 인이요. 해서 인이라고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쌍따옴표 묶어서 우리가 남자라고 쓰고 컴마 여자라고 이렇게 이제 써도 돼요.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인을 써라 우아를 써라 지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둘 중에 이제 아무거나 우리가 써도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이거를 만약에 남자 여자 말고 다른 값이 입력이 되면 이제 메시지 띄워야 되겠죠. 그때 이제 메시지요. 메시지는 남자 또는 여자만 입력하고 이렇게 우리가 유효성 검사 텍스트에다가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실행시키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이제 예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통합규칙이 바뀌었다.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예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밑으로 쭉쭉쭉 내려가서 성별 쓰는 그 란이 있어요. 자, 이곳에 가서 여기다가 이제 남이라고 요거 한 글자만 써볼게요. 한 글자만 쓰고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잘못 썼죠. 남자 하고 써야 되는 남이라고만 썼잖아요.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메시지가 떴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ESC 눌러서 취소 좀 시킬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디자인 보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요. 5번 문제 보니까 새로운 레코드가 추가되는 경우에 등록일이라는 그 필드가 있대요. 등록일 필드가 지금 여기 있죠. 여기에는 시간을 포함하지 않는 시스템의 오늘 날짜가 기본으로 입력되도록 설정해라. 그럼 우리가 기본값 설정해라. 그 얘기죠. 해서 등록일 선택해주고 기본값이라는 거요.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써주면 됩니다. 여기다 이제 우리가 날짜만 표현할 때 우리가 데이트하고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만 써주면 끝이에요. 문제에서 시간을 포함하지 마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데이트를 써야 되는 거죠.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시간하고 날짜를 표시해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now를 쓰면 되는 거고, 지금처럼 시간을 포함하지 않는 오늘 날짜만 표시되게 해라 그러면 데이트하고 이렇게만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도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이제 예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맨 밑으로 내려가서 새로운 레코드 입력하는 곳에 가서 보니까 지금처럼 생년월일 등록일이 전부 다 이제 열의 너비가 좁아서 지금처럼 이렇게 샵으로 보이거든요. 자, 그럼 요거 이제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이제 크기 조절해 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기본 값으로 오늘 날짜가 표시되게 이렇게 이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럼 요 학생 테이블은 닫아 버릴게요. 닫기 눌러 버리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이제 예 눌러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1번 문제, 5문제 다 풀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과외 테이블이 있대요. 과외 테이블에 학생 아이디라는 이 필드가 있는데 이 필드를 다음과 같이 조회 속성을 설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이 문제 그림 보니까 요 학생 아이디 요거를 이제 콤보 상자로 만들어서 얘를 이제 클릭을 했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콤보 상자 형태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만들라는 거예요. 그럼 일단은 우리가 과외라는 테이블 더블 클릭해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시켰더니 지금처럼 학생 아이디하고 떴는데 여기서 이제 여기는 지금 우리가 콤보 상자가 아니라 텍스트 상자 형태로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일단은 우리가 디자인 보기 먼저 들어가자고요. 들어가서 이제 학생 아이디라는 거 요 필드에서 할 거니까 요 필드 선택해주고 문제에서 조회 속성을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죠. 해서 여기서 아래쪽에서 필드 속성에 우리 조회라는 탭으로 이동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컨트롤 표시하고 텍스트 상자로 돼 있죠. 요거를 이제 우리가 콤보 상자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콤보 상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설정할 수 있게끔 나타납니다. 첫 번째 지상이요. 첫 번째 지상에 보니까 학생이라는 테이블에 보게 되면 학생 아이디가 있고 성명이 있고 연락처가 있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대요. 이 세 가지가 콤보 상자 형태로 나타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럼 우리가 이 콤보 상자에 나타낼 게 학생 테이블에 있는 그 데이터를 나타낼 거죠. 해서 행 원본 유형은 테이블 쿼리로 돼 있으면 되고요. 그때 이제 행 원본이요. 행 원본에서 점점점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찍었더니 지금처럼 테이블 표시하고 떴습니다. 문제에서 이제 학생 테이블을 가지고 하라 그랬으니까 학생 테이블 더블 클릭해주고요. 그리고 테이블 표시 요거는 이제 닫아버리자고요. 여기서 이제 학생 아이디하고 성명하고 연락처 추가시켜주면 되겠죠. 학생 아이디에서 더블 클릭, 성명에서 더블 클릭, 연락처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열을 우리가 세 개의 필드를 이렇게 이제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지상 보니까 필드에 학생 아이디가 저장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콤보 상자에 이 세 가지를 집어넣을 때 학생 아이디를 제일 처음에 집어넣었죠. 첫 번째로 집어넣기 때문에 우리가 바운드 열, 저장되게 하는 게 우리 바운드 열이죠. 바운드 열을 좀 이따가 1로 지정해주면 돼요.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필드에는 성명이 저장되도록 해라. 그러면 우리가 바운드열을 2로 설정하면 되는 거고 연락처로 저장되게 해라. 그럼 이제 바운드열을 3으로 설정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요거 이제 쿼리 작성기 요건 이제 닫아버릴게요. X 버튼 눌러 닫아버리고요.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라고 뜨면 이제 예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SQL 문이 이렇게 자동으로 쪼잔 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이디, 학생 아이디가 저장되게 설정해라 그랬으니까 바운드열은 그냥 1로 그냥 놔두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콤보 상자에 집어넣을 그 열의 개수가 3개죠. 해서 3개 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해주면 돼요. 문제상에서는 열의 개수를 뭐 몇 개로 해라 그런 말 없어요. 없어도 우리는 알아서 해줘야 돼요. 왜? 여기에는 이제 학생 아이디 그리고 성명하고 연락처하고 이게 이제 콤보 상자 형태로 나타나게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열의 개수는 3개다 해서 알아서 우리가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상 보니까 학생 아이디는 화면에 표시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지정하래요. 그리고 성명과 연락처의 열 너비는 각각 1.5cm 그리고 3.5cm로 지정해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열 너비 요거 이제 설정해 주면 되겠죠. 열 너비에 가서 맨 첫 번째 우리 학생 아이디가 있는데 학생 아이디는 표시 안 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열 너비를 0cm로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이라는 그 필드는 1.5로 하라 그랬죠. 해서 1.5라고 쓰고 세미콜론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3.5로 하라 그랬으니까 3.5하고 이렇게 이제 중간중간에 세미콜론을 묶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쓰고 엔터요. 엔터를 누르게 되면 센티미터라는 단위가 자동으로 짜잔하고 들어갑니다. 이렇게만 해주면 이제 요거 세 번째 지상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거 보니까 행의 수를 5로 지정해라. 그 바로 밑에 보니까 행수하고 있죠. 지금 여기는 16개로 돼 있는데 이거를 이제 5개로 하래요. 해서 여기다 이제 5하고 그렇게만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지상 보니까 목록의 너비는 이제 5cm로 그렇게 지정하래요.
해서 목록의 너비 자동으로 돼 있죠. 요거 이제 지워버리고 여기다 이제 5하고 그렇게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엔터 누르면 5cm 하고 자동으로 붙죠.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목록 2의 값은 입력되지 않도록 설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목록값만 허용이라는 게 있어요. 그 목록값만 허용이라는 거를 우리가 예로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되겠죠. 목록값만 허용하겠습니다. 그러면 목록 2의 값은 이제 입력이 안 되겠죠. 이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할 거 다 했으니까 이제 우리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시켰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예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학생 아이디라는 거 요거 이제 클릭해 보면 되겠죠.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름하고 연락처 이 두 가지만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이렇게만 해주면 끝이에요. 그럼 이제 요거 테이블 닫자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2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과일이라는 그 테이블에 보게 되면 학생 아이디 필드가 있고요. 학생 테이블에 보게 되면 학생 아이디 필드가 있대요. 해서 이 두 개 테이블 간에는 학생 아이디 필드를 가지고 서로 이제 참조를 한대요. 그때 이제 테이블 간의 관계는 m/1이다. 두 테이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관계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관계 설정할 때 데이터베이스 도구로 가면 되겠죠.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가서 우리 관계라는 거 요거 이제 클릭만 해주면 되죠.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과일 내역이다 그리고 과일이다 해서 요 두 개 테이블 간의 관계 설정이 이렇게 이제 돼 있네요. 자, 여기 보니까 우리 XX 파일에 이미 설정되어 있는 이런 관계는 수정하지 마라. 지금 이렇게 이미 만들어진 거 있죠. 이거는 이제 손대지 마라 그거예요.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과일이라는 이 테이블이랑 학생이라는 이 테이블, 이 두 개 테이블 간의 관계 설정할 거예요. 근데 과일이라는 테이블은 지금 이미 있으니까 여기다 이제 학생 테이블만 우리가 추가시켜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테이블 표시로 들어가주면 돼요. 그럼 테이블 표시 창이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뜨죠. 그럼 여기서 이제 학생 테이블 요것만 이제 더블 클릭해서 추가시켜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테이블 표시 요건 이제 닫아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이 과일이라는 테이블과 학생이라는 이 두 개 테이블은 학생 아이디라는 필드를 가지고 이제 참조한다 그랬죠. 해서 학생 아이디 쭉 드래그해서 학생 아이디 위에다가 갖다 놔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학생 테이블의 학생 아이디, 과일이라는 테이블의 학생 아이디하고 이렇게 이제 관계 편집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상 보자고요. 테이블 간에 항상 참조 무결성이 유지되도록 그렇게 설정해라. 그럼 우리가 요거 이제 첫 번째 거 선택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상 보니까 학생 테이블에 학생 아이디 필드가 만약에 변경이 되면 이를 참조하고 있는 과일이라는 테이블에 학생 아이디라는 이 필드가 따라서 변경이 되도록 그렇게 설정하래요. 해서 우리가 두 번째 거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 요거 이제 체크 표시해주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지상 보니까 학생 테이블에 학생 아이디 필드가 만약에 삭제가 되면 이를 참조하고 있는 과일 테이블의 학생 아이디 필드가 삭제되도록 설정하래요. 그러면 관련된 레코드를 모두 다 삭제해라. 요것도 이제 체크 표시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요 세 가지 모두 다 이렇게 체크 표시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만들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이렇게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관계 설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관계 설정 다 했으면 닫기 눌러주면 되죠.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면 끝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DB 구축 문제를 같이 한번 세 문제 다 풀어봤는데 이 세 문제도 강의가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이 이제 XX를 열어서 직접 문제 풀어보세요. 문제 풀어보시고 혼자서 이제 문제 풀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